돈이 없는 거야. 더 이상 이제 대출할 데가 없는 거야. 그게 저희 결혼하고 나서 한두 달 뒤에요. 신혼여행 때 그때부터 이제 떨어지기 시작한 거지 이제. 저희 한국 갔거든요. 거기는 미국이랑 시차 차이가 크지 않잖아. 그래서 낮에 주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좋다고 아주 170불 후반? 아직도 기억나. 178불에 오빠가 샀다고. 싸다고. 싸게 잘 샀다고 막 좋아하고 막 이랬어요. 저도 왜냐면 저희가 또 축의금 받은 게 있기 때문에 돈이 좀 여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많이 일으켜서 이 돈을 풀로 얼마에 들어갔냐. 저희는 재테크를 거의 진짜 90% 이상 주식으로 하거든요. 거의 해외 주식. 해외 주식도 아니지 사실. 한 종목만 합니다. 테슬라. 저도 그 회사를 좋게 보기는 한데 오빠가 완전 거의 종교 수준이에요. 테슬라. 완전. 그래서 오빠는 다른 종목을 사는 것 자체를 용납을 못하고 어쨌든 생활비에서 재테크를 할 때는 두 명의 의견이 이제 맞아야 되니까 그럼 할 수 있는 종목은 테슬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뭐 보험을 뭐 저축성으로 조금 하는 거 그리고 뭐 주택청약에 푼돈 정도 넣는 거 제외하고는 거의 완전 테슬라에 올인을 하고 있고 생활비에서 제가 국내 주식 몰래 사는 게 조금 있고 이제 그거 말고는 이제 테슬라. 그래도 국내 주식 조금 수익 내고 팔았는데 이거는 뭐 이제 샀다고 볼 수도 없게 몇십만 원 정도? 오빠 몰래 생활비에서. 어쨌든 10월 2일 국내장은 지금 하지 않고 있지만 오늘 해외장은 하는 월요일이고요. 10월 2일 월요일에 252불입니다. 저는 230불 초반에 사고 싶지만 내가 봤을 때는 250불 밑으로 안 떨어질 것 같아. 맨날 이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얘기 반대로 들으시면 돼요. 저는 만약에 기회가 안 오는 것 같으면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스타일. 일단 지금 사도 돼. 트위터에서는 사이버 트럭이 곧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봤을 때 이제 곧 나오면 만약에 올라가지 않을까. 급하게 막 쭉쭉 올라가지 않을까. 오빠가 막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해줘요. 뭐가 이번 주에 뭐 출시된다, 무슨 뉴스가 나올 거다.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갈 거다. 근데 맨날 빠져. 그 얘기를 한 나는 무조건 빠져. 무슨 AI 대회만 빠지고 맨날 빠져. 배터리 대회 하면 빠지고 항상 그래서 이제 무슨 이벤트마다 빠질 수 있는 확률도 작지는 않다. 그런 것 같아. 그리고 원래는 이제 테슬라를 사기로 했기 때문에 각자 이제 생활비에서 남는 돈을 나눠 가지고 나서 테슬라만 사야 되는데 저는 몰래 국내 주식을 조금씩 샀어요. 근데 눈치가 보이는 거야. 푼돈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완전 푼돈. 그러니까 몇십만 원 이런 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이 몇십만 원은 정말 막 20만 원, 30만 원 이런 돈이에요. 100단위 넘어가면 내가 가만히 안 있지. 근데 나는 이거를 내가 가만히 안 있어 내가. 그래도 내가 뭐 한 10% 벌려고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더 보고 싶은데 생활비에서 산 거기 때문에 오래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만약에 이게 마이너스 간다, 물린다. 그러면은 욕먹을 것 같은 거야. 눈치를 봐야 되는 거지. 마이너스면은 내가 가만히 그래서 오래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기간으로 봤을 때는 이게 그래도 약간 고점일 것 같다라는 타이밍이 오면 저는 그냥 바로바로 팔았거든요. 그래서 올해 국내 장이 좋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다 수익은 났어요. 한번 보자. 이거 삼성증권을 들어가서 나의 국내 주식 수익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마지막 종목까지 해서 다 팔았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최근에 판 종목이 HK 이노엔이에요. 저는 이거를 사실 몇 달 전에 차트를 보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 종목이 숙취해소제 컨디션 회사 그 회사인 건 알지만 사실 잘 모르거든요. 차트 보고 들어갔고 그리고 나서 얼마 전에 이제 고점이 43,600원 9월 25일 고점이네. 이거를 저는 42,000원 초반에 팔았습니다. 이거를 진짜 생활비로 산 게 아니면 나는 더 지켜봤어. 근데 생활비로 샀기 때문에 오래 볼 수가 없는 거야. 욕먹을까봐. 혹시 또 떨어질까봐. 벌면 괜찮은데 그니까 욕먹어. 이러면 욕먹어야죠. 그리고 그 전에 또 생활비에서 몰래 샀던 종목이 대한항공. 대한항공도 아이고, 저는 차트가 되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얼마나 몰래 산 거야?
아니 그때 이거 대한항공은 얘기를 하고 샀지. 그럼 몰래 산 게 아니잖아. 대한항공만 얘기를 하고 샀지. HK 이노에는 처음에 몇 개 살 때는 오빠한테 얘기를 했던 것 같고, 그 이후에 한 개씩 더 살 때는 이건 난 무조건 이제 추매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 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빠한테 얘기를 안 했어. 그래서 대한항공은 테슬라는 사. 대한항공은 4% 수익 내고 그냥 바로 팔았습니다. 그래도 대한항공은 최근 고점인 26,000원 부근에서 그냥 다 팔았기 때문에 엄청 잘 판 거죠. 26,400원이 고점이었어요. 저는 그날 26,300원에 7월 20일 날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푼돈을 벌었죠. 왜냐면 얼마 안 넘었기 때문에 4% 수익. 그리고 SFA 반도체 이거는 제가 7월 말일에 7월 31일에 매도했나요? 했네요. 이것도 한번 봐야겠다. 차트를. 전고점이 7월 31일이었습니다. 6,190원. 저는 제 기억에는 이거 6,090원에 제가 팔았던 것 같아요. 대한항공이 수익 4%, SFA 반도체는 수익이 6.95%. 물론 이제 푼돈을 넣었기 때문에 뭐 벌 수 있는 거는 별로 없고, HK 이노에는 최근에 매도를 해서 11.11%의 세 종목을 정리했습니다.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는 있는데 아예 다른 게 뭐냐면, 오빠는 안전하게 거래를 하는 거, 안전하게 매매를 하는 게 계속 사모으고 이걸 절대 팔지 않는 게 맞다. 왜냐하면 팔았다가 만약에 이게 올라버려서 바로 올라서 못 사게 될 수도 있지 않냐 이거예요. 나는 이게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더 비싸게 사는 거는 괜찮아. 근데 그건 욕심 아닐까? 그게 난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네가 생각했던 욕심이. 근데 나는 뭐냐면, 주식에 있어서 최악은 뭐냐면 이게 정말 뭐 반토막이 난다거나 이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제가 273불에 팔았거든요. 273불에 팔고 이거를 더 싸게 사는 거는 당연히 좋지. 근데 만약에 이게 273불에서 계속 올라가, 그러면은 280불에 사도 나는 괜찮다 생각해. 그거는 안전하게, 그러니까 안전하게 생각하는 게 오빠는 안 파는 거. 저는 아예 안전하게 하는 게 팔았다가 가는 거. 어쨌든 팔았습니다. 273불에. 이게 제가 294불에 그때 한번 오빠한테 자기 전에 팔겠다고 했다가 극대노를 하는 거예요. 엄청 또 뭐라고 하는 거예요. 팔기만 해봐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안 팔았어요. 깜빡했지. 근데 이제 자고 일어났더니 웬걸? 이제 떨어진 거지.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때부터 막 바닥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 빠지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팔겠다고 했는데. 그건 되게 흔한 일이야. 그거는. 아무튼 그래서 그때 제가 안 팔고 얼마 전에 이제 273불이었어 그날이. 그래서 팔겠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오빠가 별로 말리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294불이 엄청 고점이었거든요. 그때 팔았어야 되는데 오빠 때문에 못 팔았기 때문에 273불에 제가 팔겠다 한마디 했더니 오케이 해줘서 제가 그날 올매도를 했어요. 원래 좀 팔 때도 분할해서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올매도 했어요. 왜냐면은 그 느낌상 그러니까 네 것만, 네가 가지고 있는 주식만 한 거고 나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이제 팔았는데, 그리고서 난 또 이제 새벽에 이제 팔렸어요. 잤어. 제가 그날 이제 올매도를 한 건 이건 오늘 왠지 고점 같은 느낌인 거야. 그래서 팔았더니 웬걸 이게 275, 276불이 그날 종가였나?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망했다. 나는 그래도 나의 감이 잘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안 맞았던 거죠. 이날 고점이 278.98불이었네. 물론 이제 종가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래서 거의 279불까지 간 거였어. 망했다. 어떡하나. 왜냐면 생활비로 팔았기 때문에, 생활비로 산 거를 팔았기 때문에, 이게 더 비싸게 사면은 진짜 엄청 욕먹을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역시나, 여기 감이 틀리지 않았어.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날이 고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떨어지잖아요. 그 270불 초반, 제가 판 가격보다도 이제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야. 260불 후반, 막 내려와. 그 운이 좋았던 거지. 내려와. 근데 제가 만약에 이거를 개인 돈으로 산 거를 팔았던 거면 저는 아마 더 지켜봤다가 더 싸게 샀을 거예요. 근데 이게 생활비로 산 걸 판 거잖아요. 그래서 지켜볼 수가 없는 거야. 아까 제가 국내 주식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그냥 더 지켜보고 크게 벌고 이게 아니라 그냥 단기적으로 고점이 오면은 그냥 바로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도 계속 더 보고 싶어. 이거 아직 살 때가 아닌데 273불에 올매도 한 거를 제가 261불에 올매수를 했습니다. 풀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판 게 몇 개였더라? 40 몇 개였는데 제가 판 거보다 더 샀어요. 더 싸게 샀기 때문에 수량을 오히려 늘리게 된 거죠. 그리고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잘 된 거죠. 그리고 세금도 250만 원까지 이제 공제가 되니까 어쨌든 수익 250만 원 이상을 확정 지었어서 진 거기 때문에 뭐 세금 혜택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국내 주식은 뭐 그렇게 250만 원 수익이 이제 발생했다고 해서 세금 내고 이런 건 없잖아요. 근데 국내 주식에서 손실이 나면은 그 해외 주식 250만 원 그거에서 까줘요. 그러니까 제가 뭐 예를 들어서 해외 주식에서 수익 난 게 500만 원이면 국내 주식에서 100만 원 손실을 봤으면 400만 원에 대해서만 내면 돼요. 이게 뭐 정확하진 않을 수 있지만 국내 주식에서 수익 난 거는 합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되게 의견이 분분해서 제가 국세청에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저는 약간 이런 거에 되게 집요해서. 나는 당연히 이제 국내 주식, 국외 주식 이렇게 따로따로 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국내 주식 손실 발생한 거를 빼준다고. 근데 그 상담원분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겠지? 그러겠지, 뭐 국세청. 그러니까 국내 주식에서 뭐 20% 이상 갈 종목이 아니면 차라리 손실을 확정지어서 해외 주식 수익 난 거에서 차감돼서 세금을 덜 내는 게 이득인 거죠. 그래서 저는 국내 주식 이제 손절을 그래서 한 것도 있죠, 최근에. 그래서 최대한 이제 세금을 덜 내려면. 왜냐면 이게 20몇 프로잖아, 세금이. 그럼 너무 20, 커. 25%인가? 25%인가? 너무 커. 그래서 저는 오빠도 좀 빨리 수익을 확정 짓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 나도 뭐 이제 올해 안에는 이제 250만 원 정도는 이제 팔아서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팔았다 바로 산. 그러지 말자 진짜. 그럼 어떻게 맞춰? 그럼 네가 할래? 근데 이게 주식이 그렇잖아요. 팔아. 그러면은 그 가격이 절대 안 오진 않고 올 가능성이 진짜 너무 크잖아. 그건 나도 알아. 그건 인정을 해. 그리고 올 가능성은 되게 높아. 근데 그게 심리상 그게 안 돼. 사람 심리상 이게 오늘이 저점일 것 같고 약간 그런 심리가 있단 말이야. 맨날 오늘이 저점이래요. 그래서 저희는 생활비에서 각자 뭐 생활비 400만 원이면 200만 원씩 나눠 갖고서 이제 그달에 2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사기로 하면은 매수하는 가격이 너무 달라요. 저는 이제 차트를 보고 사야 될 것 같은 가격에서 사요. 물론 제가 사려고 하는 가격이 절대 저점은 아니에요. 저는 그거 맞출 순 없지만 얼추 저점일 때가 사실은 많았고, 그리고 저점이 아닐 때도 있었지만 저는 그 가격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아쉬움이 없는 거야. 왜냐면 차트상 그거는 들어가야 되는 가격인 거야. 물론 차트는 후행이기 때문에 맞출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거는 차트상으로는 어차피 매수해야 되는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그 가격이 저점이 아니어도 아쉬움은 없어. 난 들어갈 타이밍에 들어간 거야. 근데 오빠는 늘 오늘이 제일 싸다야. 그리고 저희는 차는 테슬라가 아닙니다. 테슬라는 이제 무조건 다음 차는 테슬라인 거고. 오빠는 그러니까 훨씬 더 고가의 차도 부자가 돼도 필요 없다 마인드예요. 무조건 다음 차는 테슬라. 왜냐면 가장 이제 자율주행을 잘할 차량은 테슬라가 명백하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서는 지금 삼성증권을 들어가 봐야겠어요. 오늘이 제일 싸다고 생각해 나. 그냥 오늘 사면 괜찮을 것 같아. 근데 물론 지금 252불인데 나는 이거는 들어가기에 나쁘지 않은 돈이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내가 생각한 거는 240불 부근, 이왕이면 240 바로 아래. 근데 안 올 확률이 높잖아. 원하는 금액은 230불 초반 같은데?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지. 더 비싸게 사는 건 괜찮지만 빠질 때는 무섭게 빠지니까 이게 지금 250불이 아니라 240, 30 다 깨질 수 있으니까 기다리는 거지. 그게 하나의 이제 지금 이슈가 또 이슈가 있어? 아니 상반기에 이제 3분기 실적 발표 나오니까 맨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근데 맨날 떨어져. 실적이 떨어져. 좋아도 떨어져. 맨날 떨어져. 그러니까 이제 그때를 노리라 이 말인 거지. 실적이 좋아도 떨어질 확률이 높고. 그거는 사실이에요. 또 요새 좋아 보이는 종목이 차트상으로 또 지금 뭐 들어가기에 좋은 것 같은 거는 요새 또 보고 있는 종목은
뭐 하는 회사인지 정확하게 모르고 기억이 안 나지만 뭐 주성 엔지니어링 뭐 이런 것도 지금 차트상으로 되게 좋아 보여서 27,000원 부분도 들어가게 되게 좋은 것 같고 그냥 제 생각입니다. 저는 뭐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보기에 좋아 보이는 종목들. 차트상으로는 차트쟁이야. 차트를 뭐 정확하게 볼 줄 아는 건 아니지만 감이라는 게 있잖아. 감이 와. 살아. 나도 감으로 그렇게 하는. 오빠는 무슨 맨날 지금이 바닥이라고 하잖아. 그래 나도 감으로 하는 거야 그렇게. 매번 틀려서 그렇지. 아니 진짜 이게 맞추는 확률이 어느 정도냐면은 나는 고점 판독기. 0%예요. 0%. 0%. 정확하게 진짜 뭐 부정은 못한다. 100%의 확률로 틀립니다. 그리고 나는 사실 맞춘 거로 따지면은 거의 늘 맞췄어. 아니 물론 나보다 더 맞출 확률은 높긴 한데. 그러니까 너는 이제 그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물론 감이야 감. 아니, 오늘이 고점인 것 같은 아니 느낌. 감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약간 인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너 기다리잖아 매수 가격 안 와서. 그러니까 그게 나는 그게 이제 너한테 본받을 점이라고 생각해. 근데 나는 이제 못 기다려. 인내심이 없기 늘 때문에 오늘이 싸기 때문에. 오늘이 싸다고 생각이 막 그 불안에 떨잖아. 오늘은 오를까 내일은 오를까 약간 그런 인내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이제 그 주식 중에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인내심이 나는 그게 없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들은 무조건 한 번 사면은 팔지 말고 꾸준히 장기로 들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해. 이게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오빠의 말이 맞을 수도 있긴 한데 답답한 게 뭐냐면 저희가 결혼을 작년 11월에 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되게 마음고생을 오빠가 되게 마음고생 많이 했지. 떨어져서? 왜냐면은 얘기해도 되나? 레버리지. 레버리지. 오빠는 원래는 주식을 안 했고 저는 주식을 한 지 좀 오래됐어요. 저는 제가 이제 오빠가 좀 주식을 하길 바랬었는데 오빠는 이제 주식을 하진 않았는데 그리고 나서 코로나 터지고 오빠가 주식을 시작했다가 3월 16일 날 아직까지 기억하지. 3월 16일 돈을 많이 번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푼돈으로 소소하게 제가 가지고 있는 돈에서 약간씩 그냥 한다면 오빠는 돈을 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출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저는 원래 주식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출을 해서 주식을 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되게 무슨 도박하는 나쁜 사람으로 볼 수도 있지만 생각할 수도 있지. 저는 그러진 않아요. 근데 웬만하면은 저는 대출까지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었던 거는 초보잖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오빠는 초보고 코로나 터지고 나서는 진짜 주식시장이 국내건 해외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상생장만 경험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얘기했던 게 그때 당시 오빠한테 푼돈으로 할 때 손실을 한번 경험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경험이다. 그게 되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대출하고 막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막 이것만 기대하면서 자금을 키우고 이게 아니라 일단 손실부터 푼돈일 때 손실을 이왕이면은 대출을 해서 많이 넣었을 때 손실 말고 그렇게 했는데 다 넣었죠. 그러면서 막 대출을 하기 위해서 집도 막 빼고 전세 대출을 하기 위해서 막 이사도 하고 회사 대출하고 그 정도로 막 다 대출을 막 했어요. 이제 이제 지금 이제 전세로 살고 있던 집을 빼가지고 이제 대출 없이 전세 살던 집을 뺐죠. 이제 그거를 이제 이사를 해야 전세 대출이 나오니까. 이사를 해서 이제 전세 대출로 하고 거기에서 이제 원래 있던 집에서의 그 전세금을 빼서 이제 투자를 하려고 이제 그렇게 이제 계획을 했던 거고 그게 아마 이제 20년도 10월. 맞아. 20년 10월에 그래서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돈 뺐고 이제 직전 회사에서 또 대출해가지고 회사 대출해가지고 넣고 그냥 몇 천만 원 정도. 그래서 그거 했고 그래서 이제 넣었죠. 근데 이제 계속 상승장이었잖아요. 돈을 많이 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자신감이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오빠랑 좀 다투기도 했던 게 뭐냐면은 제가 그래도 이게 마냥 올라가진 않을 거다. 왜냐면 저는 이제 주식을 뭐 20대 중반? 그러니까 되게 어렸을 때부터 했는데 이 코로나 같은 이런 이벤트가 아주 가끔, 그러니까 폭락이 오는 장이 아주 가끔 있을 것 같지만 체감상 되게 빈번하게 폭락장이 오기 때문에 지금 상승장이지만 마냥 이럴 거 절대 아니고 하락장은 빈번하게 찾아온다. 근데 오빠는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치 그럴 수도 있어. 뭐 그러면은
근데 나는 그래도 장기적으로 미국장은 우상향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시기에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이런 얘기를 하면 모르겠어요. 근데 항상 받아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래 네 말이 맞나 내 말이 맞나 한번 보자. 약간 이런 거. 아, 그렇게 얘기하지. 그때마다 싸워. 아니야. 그래서 저는 아니 사람이 얘기를 하면은 오빠의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조금 조심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래도 좀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좀 조심해서 할게라던가 아니면은 내가 잘못했지. 대출해서 할 때는 그러면 조금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 대출할 때도 한 번 더 고민을 할게 이런 식으로 나는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네 말이 맞나 내 말이 맞나 보자. 이건 거야. 그때마다 싸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얘기를 해도 튕겨내는 거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때는 그래 인정해요. 뭐만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상승장을 경험하면서 돈을 많이 번 거지. 벌면서 어떻게 했냐면 오빠가 이제 또 초보잖아요. 그래서 많은 돈을 넣으면서 종목을 진짜 한 50개 이렇게 쪼갰었어요. 아무튼 그 오빠는 이제 그 고점 가기 전에 갖고 있던 그 많은 종목을 거의 일괄 매도 정도로 정리를 하고 정리하고. 테슬라에 올인을 했어요. 테슬라로 올인을 한 이후에 또 이제 대출을 크게 받습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모르실 수 있는데 이제 주담대가 주택담보대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주식담보대출도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많이 일으켜서 이 돈을 풀로 얼마에 들어갔냐. 그래서 1100불대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가격 기준으로 이제 400불 좀 안 되는 가격에 풀 매수를 합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돼요. 근데 대출을 많이 했기 때문에 또 이자가 저렴하지 않잖아요. 금리가 이제 그 계속 뒤로 오르고 이제 금리가 계속 올라. 그러면서 한 달에 상환해야 되는 이자가 상당히 많은 상황에서 이게 또 몇 불까지 갔냐면은 100불까지 떨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 기준으로 300불 후반에 산 게 마이너스 75%, 80%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100불까지 떨어져서 오빠는 그때 이제 지옥인 거죠. 왜냐하면 증권사에서 전화가 와요. 반대 매매. 이걸 팔아버리겠다 이거야. 보유하고 있는 거를. 그러면 진짜 이거를 지금 가격 기준으로 400불 좀 안 되게 산 거를 100불에 팔린다? 그 지옥인 너무 그래서 저희는 그때 사실 그거를 막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 거죠. 왜냐면은 이제 주식 계좌에다가 돈을 넣어놔서 평가 금액이 좀 높아야지 거기서 반대 매매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돈이 없는 거야. 더 이상 이제 대출할 데가 없는 거야. 그게 저희 결혼하고 나서 한두 달 뒤에요. 그쵸. 왜냐면 저희가 11월 중순에 결혼을 하고 저희가 칸쿤 신혼여행을 가서 12월 말 1월 초 이쯤이었거든. 이제 저점이. 맞아. 왜냐면 저희가 기억하는 게 지금 250불이잖아요. 테슬라가. 신혼여행 때 그때부터 이제 떨어지기 시작한 거지 이제. 저희가 칸쿤 갔거든요. 거기는 미국이랑 시차 차이가 크지 않잖아. 그래서 낮에 주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좋다고 아주 170불 후반? 아직도 기억나. 178불에 오빠가 샀다고. 싸게 잘 샀다고 막 좋아하고 막 이랬어요. 저도 왜냐면 저희가 또 축의금 받은 게 있기 때문에 돈이 좀 여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로 축의금 받은 걸로. 그래서 지금도 얘기하는 게 저희는 11월에 결혼했지만 결혼을 만약에 이제 23년도 초에 그러니까 바닥일 때 테슬라 바닥일 때 했으면 합의금이 축의금으로 완전 100불 초반에 엄청 들어갔을 텐데 저희는 이제 180불 부근에 들어갔습니다. 아니 그때는 돈 나서 또 못 사지. 왜 못 사? 그치 100불 이렇게 빠지면 기다리는 거지 사는 거 아니에요. 올라갈 때 사는 거야. 주식은 올라갈 때 사야 돼. 약간 우리가 결혼 시기를 잘못 정하지 않나 싶어. 근데 저희는 진짜 지옥이었어서 이 큰 돈을 넣어야지 반대 매매를 막고 하는 건데도 막 모든 데서 아끼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순식간에 이제 테슬라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다시 또 이제 매수를 시작을 했죠. 그때는 이제 생각도 하기 싫은 시간이었지. 진짜 최악이지 그때. 그나마 이제 지금은 어느 정도 와줬기 때문에 지금 한시름 났지. 벌써 해가 졌어요. 어쨌든 오늘 연휴여서 국내 정은 안 하지만 해외 주식을 하기 때문에 저는 230불대에 오늘 또 올려고 합니다. 생각하는 거는 그러니까 235불 아래지만 일단은 230불 후반에는 분할을 해서라도 사기는 사야 될 것 같은.
다음에 또 몇 불에 샀는지 얘기해 드릴게요.